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냉매 없는 차세대 냉각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했기 때문입니다. 나노공학 기반 펠티어 소자로 기존 대비 75% 효율 향상을 이뤄내자 독일, 일본, 미국이 술렁이며 불가능하다라며 조롱했습니다. 세계 냉각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감동누리의 세상을 잇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처드 윌리엄스,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전 부소장입니다. 40년간 냉각 기술을 연구하며 살아왔고 펠티어 효과의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28일 오후 런던 연구소 회의실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냉매 없는 차세대 냉각 기술 세계 최초 실증, 나노 방막 펠티어 소자, 기존 대비 75% 효율 향상. 보고서를 읽자마자 회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펠티어로 냉장고라니 19세기 물리학을 21세기에 부활시키겠다는 건가? 한국은 늘 그래. 조립은 잘하지만 기초과학은 못해. 또 허풍이지. 동료들의 비웃음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성능 개수 0.5짜리 기술로 대형 가전. 그건 물 없는 수영장이지. 맞아. 이번에도 마케팅 쇼일 뿐이야. 저 역시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펠티어 효과는 원리상 효율이 낮아 소형 장치에나 쓰였습니다. 압축식 냉각의 4분의 1 효율로는 대형 냉장고는커녕 서버 칩조차 제대로 시키기 힘듭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수치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효율 75% 향상, 소재 사용량 11,000 절감.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물리학적 벽을 깼다는 주장과 같았습니다. 리처드, 표정이 왜 그래? 설마 한국을 믿는 거야? 옆자리에 있던 톰슨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데이터로 말한다. 그런데 이건 설명이 안 된다. 그 순간 정부 기술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스 박사, 삼성의 발표가 사실이면 영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정책이 바뀝니다. 독립검증단장을 맡아주십시오. 동시에 BBC 과학부와 케임브리지 대학도 동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독일 지멘스, 일본 도쿄대도 삼성과 접촉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회의실의 웃음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제 안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 벽을 넘었을까? 아니면 이번에도 허풍일까? 40년 동안 저는 한국을 빠른 추격자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치는 단순한 마케팅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참여 기관도 존스 홉킨스대라는 세계적 연구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Nature Communications 결코 가벼운 저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곱씹었습니다. 만약 효율이 진짜 1.75라면 압축식에 못 미치지만 상용화의 문턱은 이미 넘은 셈이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 허풍이면 밝히고 진짜라면 인정한다. 웃음으로 시작된 회의가 끝난 뒤 제 손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걸까? 바로 그 결심 덕분에 며칠 뒤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 대합실, 출국장 의자에 앉아있던 제 앞에는 여전히 조롱 어린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리처드, 괜히 한국 애들 쇼에 끌려다니지 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아시아 기업 돈이면 논문도 실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한국은 늘 그래왔잖아. 반짝 이벤트, 요란한 발표.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수십 번 봤는데 말이지. 그들의 말은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허상, 쇼라는 단어가 뇌리에 깊이 박혔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혹시라도 진짜라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단순한 쇼 구경이 아니라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는 길일 수도 있는데. 탑승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여전히 갈등했습니다. 영국을 떠나는 제 발걸음은 자존심과 불안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 908편. 비행 시간은 약 11시간 5분입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자
저는 기내 테이블을 열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19세기 프랑스 물리학자 장 펠티어의 논문 PDF가 떠 있었습니다. 1834년 두 전도체의 전류를 흘려 열이동을 발견한 단순한 원리. 원리는 간단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효율. 기존 펠티어 소자의 성능 계수 0.510, 압축식 냉장고 2.530, 격차는 무려 3배 이상. 그래서 지금까지 펠티어는 캠핑용 미니쿨러, 와인셀러 같은 소형 제품에나 쓰였죠. 그런데 삼성은 이 격차를 메웠다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문장은 여전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노 공정 기반 초방막 펠티어 소자, 효율 75% 향상, 소재 사용량 11,000 절감, 성능 계수 2.5 달성.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능 계수 2.5라면 압축식 냉장고와 맞먹는 수치.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서는 오만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한국이, 기초과학에서 우리가 못한 걸 해냈다고? 창밖을 보니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이 보였습니다. 그 눈 덮인 풍경이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의심과 냉소, 그리고 아주 작은 불안이 뒤섞인 눈밭. 비행기가 몽골 상공을 지날 즈음, 저는 또 다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삼성의 가전 라인업. 2024년에 출시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펠티어와 압축기를 결합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방식. 아, 그래서인가? 아직 완전한 펠티어 냉장고는 아니었군. 저는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결국 기존 기술 보완일 뿐이지. 그러나 뉴스 기사 하나가 제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테슬라, AI 칩 냉각 기술 협력 검토. 구글, 데이터 센터 적용 관심. 지멘스, 산업용 공동개발 문의. 보시, 전기차 배터리 관리 협력 의향. 뭐야? 이 정도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저는 모니터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소용돌이 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게 아닐까? 나노 공정에서 양자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러자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어떻게 유럽 공학의 성을 무너뜨려. 절대 그럴 리 없어. 비행기가 서서히 한반도 상공에 진입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확인해 보자. 허풍이면 폭로하겠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제 심장은 강하게 뛰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윌리엄스 박사님 맞으시죠? 삼성전자 기술홍보팀 김철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다른 해외 전문가들도 많이 왔나요? 네. 이번 주에만 MIT, 스탠포드, 케임브리지에서 15명 넘게 도착했습니다. 모두 검증차 오셨죠?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야. 세계 과학계 전체가 주목하는 역사적 현장에 내가 들어서고 있는 거야. 서울 강남, 삼성 리서치 캠퍼스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보안 검색은 군사 시설 수준이었습니다. 여권 스캔, 홍채 인식, 전자기기 봉인까지 냉장고를 보러 왔는데 왜 이 정도 보안이지? 하는 냉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방문자 명단이었습니다. MIT 여력학 권위자, 스탠포드 나노공학 연구진, 미넨 공대 박사, 도쿄대 펠티어 전문가, 그리고 존스 홉킨스 APL 팀까지. 세계 정상급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을 반신반의하는 이들뿐 아니라 평생 경쟁자로만 보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연구실 로비에서 맞이한 삼성 연구원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보실 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냉매 없는 차세대 냉각 시스템의 실증입니다. 저희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한 바로 그 연구죠. 투명 방탄유리 안에 놓인 건 평범해 보이는 대형 냉장고 한 대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압축기, 팽창 밸브, 냉매 충전 전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노 공학 기반 고효율 방막 펠티어 소자를 적용했습니다. 기존 대비 냉각 효율 75% 향상,
소재 사용량 11,1200시간 연속 테스트 완료. 저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치만 나열한다고 믿을 수 있나? 펠티어의 벽은 성능계수 COP 1.0. 물리 법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연구원은 추가 데이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나노 방막 다중접합 구조, 포논 산란 억제를 통한 열전 도율 제어, 반도체 공정을 통한 균일 증착 사진. 이제는 소재를 쌓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열전에 접목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방어선을 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설명은 근사하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말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하는 법이지. 직접 시연을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불이 꺼지고 조용한 실험실이 파란 불빛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판정의 시간이구나. 시연을 시작합니다. 연구원의 목소리와 함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냉장고 내부 온도는 25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존 펠티어도 15도까지는 내려간다. 문제는 그 이유지. 하지만 숫자는 제 예상을 배신했습니다. 25도, 20도, 15도, 10도 단 2분 만에 온도가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존 펠티어 방식이라면 최소 15분은 걸렸을 일입니다. 현재 소음 수치 23데시벨.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서관 속속거림보다 조용한 수준. 제가 평생 다뤄온 압축식 냉장고는 60데시벨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는 냉각이 작동하는데도 마치 꺼진 듯 고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하 테스트였습니다. 내부에 히터를 넣어 온도를 35도까지 끌어올린 뒤 펠티어 모듈을 가동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영하 2도로 떨어졌습니다. 성능 계수 COP 2.7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COP 2.7. 압축식 냉장고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펠티어의 COP는 1.0이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벽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소재 사용량은 기존 대비 1000분의 1점, 폐기시 냉매 처리 공정도 없습니다. 전과정 평가 LCA에서도 압축식보다 환경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습니다. 단순히 냉장고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의료기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결국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실의 트릭이 아니다. 냉각의 개념 자체가 재설계된 것이다. 뒤에서 다른 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잖아. 독일의 100년 냉각 공학이 단숨에 무너지는 순간이군. 저는 천천히 투명 유리 상자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세한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냉장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고요히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군. 제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무너지는 순간 한국이 세운 새로운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 리서치 캠퍼스 복도를 걷는 동안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너진 다리, 자네뿐인 마을, 그리고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던 아이와 노인들의 모습. 안내하던 한국 연구원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의 풍경입니다. 그 시절엔 냉장고는커녕 전기조차 귀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가 전후 유럽에서 재건을 위해 몸부림치던 기억과 겹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냉매 없는 냉각이라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성진 프로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판잣집에서 겨울을 나며 추위에 떨지 않으려 서로 몸을 붙잡고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교육과 산업화를 붙잡으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순간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MIT의 브라운 교수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만 봤지 그 기술을 낳은 정신은 보지 못했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금속이나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펠티어의 한계를 이들이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뒤에는 불가능을 거부한 역사가 서 있었습니다. 벽면 전광판에 문구가 떴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냉장고를 차갑게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면서도 그 끝은 결국 사람을 위한 따뜻함이라는 사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가정에 보급된다면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압축식 대비 약 2030% 절감됩니다. 게다가 소음이 없어 노인분들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한 노부부가 떠올랐습니다. 혹독한 겨울, 높은 전기세와 낡은 냉장고로 고생하던 그들. 만약 이 기술이 유럽에 도입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기술은 곧 기억이다. 기억이 깊을수록 기술은 단단해진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젊은 연구원들이 부모 조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세대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시험실 대형 모니터가 켜지자 자막이 흘렀습니다. BBC, CNN, NHK, 가디언 세계 언론이 동시에 접속 중이었고 청와대와 백악관 상황실까지 데이터 링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가혹했습니다. GPU 서버를 플로드로 가동시켜 300W 이상 발열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공랭팬이라면 제어 불가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삼성의 박막 펠티어 소자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모니터에는 45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안정 곡선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밀러 박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COP가 2.8이라니. 압축식과 동급이라니.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성진 프로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넘은 건 단순한 효율의 벽이 아닙니다. 기술의 스스로 한계를 긋던 사고방식의 벽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교과서적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원로 엔지니어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 때 군용 트럭을 몰며 배급을 나르셨죠.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총알보다 강하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거다. 오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제 동료 영국 과학자들이 속삭였습니다. 우린 틀렸어.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야. 저는 더 이상 냉소적 구경꾼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바닥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닿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펠티어를 장난감 기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만을 버리고 새로운 교과서를 쓰겠습니다. 정성진 프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늙은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새싹이 크게 자란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선배 세대의 뿌리 덕분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무릎 또한 후배들에게 뿌리가 될 겁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세대와 정신이 이어져 만드는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기술로만 저를 무릎 꿇린 게 아니군요. 사람과 기억, 그리고 정신으로도. 실험이 끝난 뒤 저를 포함한 해외 전문가들은 연구소 옆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냉매 없는 냉장고 실증 성공, 펠티어 혁명, 독일 100년 냉각 기술 흔들, 실리콘밸리 기업들, 즉각 공동 연구 타진. 저는 믿기 어려운 심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국 BBC 과학부 기자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가 반응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한국 원로 엔지니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40년 걸어왔습니다. 늘 냉매 없는 냉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왔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집을 다시 세웠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늙은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듯 오래된 세대의 도전이 후세를 지킨다. 이 속담은 그들의 길을 설명하는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회의는 자연스럽게 응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연구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냉장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 에어컨,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정, 의료용 열제어 장비까지 모든 산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제 데이터 센터의 적용 사례가 영상으로 재생됐습니다. 기존 팬과 냉매 장치가 가득했던 서버실 대신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AI 서버들이 3개월간 24시간 돌아가고 있었는데 온도 그래프는 흔들림 없이 평평했습니다. 전력 소비는 기존 대비 35% 절감, 칩 수명은 40% 연장, 소음은 20데시벨 이하. 수치가 나열되는 순간 민행 공대의 밀러 박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지켜온 냉각의 자존심이 오늘 여기서 무너졌군. 저 역시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공학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기억과 세대의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오랜 고집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회의적인 과학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랐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 도심은 활기찼습니다. 안내를 맡았던 젊은 연구원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오늘 만든 기술이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줄지 고민하죠.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영국에서 만났던 시니어 독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어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던 그들의 목소리.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정성진 프로가 마지막으로 저희를 모아 말했습니다. 저희 철학은 단순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냉각 기술조차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더 안전하게, 더 저렴하게, 더 조용한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요. 그는 이어 속담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고 뿌리가 깊어야 숲이 자랍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다음 세대가 더 큰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뿌리는 따뜻하다. 연구소를 나서는 길. 저는 제 마음속 기사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불가능을 거부한 나라, 한국 냉매 없는 냉각으로 세대를 잇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니라 세계가 반드시 들어야 할 감동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냉매도 압축기도 없는 냉각 기술. 그것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6.25 전쟁 세대가 흘린 눈물과 땀이 만든 유산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혁신이 가능했고 그 정신은 다시 젊은 연구자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률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